안녕하세요. 기업 영업 교육 전문가이자 국내 1호 콜드콜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론티어 비즈 대표 박주민입니다. AI 특집 2부자 AI 시대 B2B 영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에 이어서 2부로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화면을 띄우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AI 특집 2부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부에서는 AI 시대 암묵지 기반의 프로스펙팅 영업 역량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2부 순서로 AI 시대 치즈는 어떻게 옮겨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가 보겠습니다. B2B 세일즈 인사이트로서 AI 시대 치즈는 어떻게 옮겨올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크게 5가지 모듈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발표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모듈에서는 치즈란 무엇인가? 변화 속 성공 세일즈의 조건. 두 번째 모듈에서는 AI, CRM이 보여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what과 why의 상관관계를 다루면서 형식제의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듈에서는 숨은 니즈, 결정적 치즈, 인간만이 획득하는 고객 마음속 데이터. 네 번째 모듈에서는 치즈를 옮기는 3가지 행동 루틴, 질문, 신뢰, 데이터 해석의 인간화. 마지막 5번째 모듈에서는 결론으로서 지도와 치즈 사이, A와의 분업이 만드는 진짜 경쟁력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듈입니다. 치즈란 무엇인가? 변화 속 성공 세일즈의 조건. 자, 여러분들이 이 치즈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은 1998년도에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Who Moved My Cheese? 라는 책에서 영감을 가져온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대히트를 친 베스트셀러였죠. 저도 그 책을 아주 어,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는 치즈의 개념을 제가 좀 따온 건데요. 정리를 좀 제가 해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즈는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직업일 수도, 관계일 수도, 돈일 수도, 건강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평화와 행복 혹은 영적 안정이다. 네, 이 메시지에서 저는 B2B 세일즈에서 세일즈를 성공시키는 조건으로 치즈라는 개념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정리하면 성공 세일즈의 조건이 곧 행복의 조건일 수 있고 그 행복의 조건을 의미하는 바를 저는 치즈라는 메타포를 이용해서 어,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I 시대 B2B 성공 세일즈의 치즈, 그 치즈가 지금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AI 기술의 이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먼저 AI CRM 솔루션이 고도화되고 있다. 또 구매위원회 행동 데이터 추적이 일상화되고 있다.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 가트너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오늘날의 구매자는 영업자를 만나지 않고도 대부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공급자를 선택한다라고 해요. 뭐 어떤 조사를 보니까 무려 뭐 60%가 넘는 고객들이 영업자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검색을 통해서 구매 판단의 기준을 이미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영업자의 접점이 구조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객이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자에게 단순한 내용 하나를 듣기 위해서 채널을 열어주지 잘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업자에게 허락된 시간이 극도로 압축이 돼 있다. 1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구조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만남이 이루어져도 과거와 같이 이렇게 한없이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과거에도 물론 한없이 주어진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게 시대가 점점점 발전할수록 영업자에게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만나기 전에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즉슨 이제는 고객을 향한 아웃바운드 영업 이전에 고객이 우리의 스테이터스라든지 우리의 평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데이터나 자료들을 이미 그 전에 에, 온라인상에 노출을 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에 밀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재미난 변수가 생겨났죠. AI 에이전트 시대에 또 다른 고객, AI가 하나의 고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AI 에이전트에게 서칭을 당하고 선택을 당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AI의 발전의 흐름에 맞는 AI 고객이라고 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정교한 CRM이라고 하는 그릇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 이 관통하는 브레이크스루는 바로 이 질문에 모두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모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CRM이 보여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AI는 고객의 what은 보여주지만 결정적인 why는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I CRM이 포착하는 것, what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웹사이트 방문 기록, 체류 시간, 콘텐츠 다운로드, 이메일 오픈율, 구매위원회 구성원 매핑, 과거 유사 고객의 성공 패턴, 행동 기반의 다음 스텝을 제안해준다. 자, 이러한 것들이 AI CRM이 주는 효용이죠. 자, 반면에 AI CRM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구매 영향력자 개인의 불안이나 두려움, 개인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목표, 결정적 순간의 망설임의 이유, 부서 간 정치적 이해관계 역학, 지금 여기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수 등에 대해서는 AI가 제대로 캐칭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마이클 폴란이라는 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이분이 그 헝가리 출신의 전방위적인 천재로 알려진 분인데, 원래는 물리학자셨다가 나중에는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의 역할까지 하시거든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안다라는 거죠. 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 이라는 명언이었어요. 그것이 1966년도에 출간된 The Tacit Dimension, 뭐 번역을 한다면 암묵지의 차원,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나온 그 암묵지의 개념이 이 오늘날 AI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Y에 해당하는 AI CRM이 해석 못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텍스트 베이스에서 알 수 없는 그 개개인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오감의 작동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찰나의 순간을 캐칭하는 거거든요. 또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모 기업의 제가 만나는 카운트 파트너가 실제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달리 개인의 목표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솔루션을 우리 회사가 도입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회사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그 솔루션이 나의 밥그릇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내가 팔고자 하는 솔루션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 그 카운트 파트너의 개인적 성취 요소는 대척점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불협화음들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나가는가가 성공 세일즈의 관건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미 과거가 된 형식지의 데이터에서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세일즈를 하다 보면 그 구매 과정의 사이클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널을 뛰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다가 점점 떨어지다가 결정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호주머니로부터 돈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 되는 순간 고객은 망설이게 되거든요. 이 망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기업 고객이라고 하는 메카닉 속에서는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숨어 있는 여러 구매 영향력자들의 망설임, 이거는 형식지로서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또 부서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역학구조야말로 도저히 인공지능 베이스에서는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이 고객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수를 도대체 무슨 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변모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바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영업자가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의 부서 간, 혹은 개인 간, 혹은 상하 간, 이런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세일즈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캐칭해서 레버리지 하는 것. 이게 영업자가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방점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형식지 데이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보는 모든 데이터는 과거거든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 미래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폴라니가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고객의 접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암묵지가 형식지가 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가 있었습니다. 노나카 이쿠지로의 SECI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인사이트가 깊은 연구인데요. 이 노나카 이쿠지로 이 교수님도
상당히 그 세계적인 석학으로 유명합니다. 지식경영 분야에서. 이분이 작년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 이론이 바로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의 이니셜을 딴 SECI라는 모델이에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공동화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관찰과 체험을 통해서 현장 감각을 이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죠? 예, 경험을 공유하고 선배가 후배를 도제식으로 가르쳐주는 일종의 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바로 암묵지로서 배우고 학습하는 단계예요. 자, 두 번째, 표출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식지가 형성이 되는데 경험을 언어라든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가 되겠죠. 소위 말하는 개념화를 하고 문서화를 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AI가 발전하기 전까지도 충분히 존재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연결화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죠. 형식지가 더 디벨롭된 형태의 형식지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AI 시대죠. 그래서 데이터나 시스템이 결합을 하고 있고요.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분석해주고 그 패턴을 찾아서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화 단계 때문에 마치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전략 기획을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인간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마지막 내면화를 보시면 결국 형식지가 암묵지로 다시 순환되어지는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체화와 현장을 감각화하는 영역이 사실은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에서 훈련을 통한 개인의 체화가 이루어지고 더 상향된 역량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것이 내면화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SECI 모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진정한 지식 창조라는 것은 기계적 처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상호작용, 즉 공동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ECI 중에서 S에 해당하는 공동화, 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묵지가 형식지가 될 수 없는 바로 이 영역인 공동화 단계를 AI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계 대체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듈로 숨은 니즈, 결정적 치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인간만이 획득할 수 있는 고객 마음속 데이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이 치즈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뭐냐면 고객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숨겨진 니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장 상황에 맞추어서 한번 구매 영향력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결정적인 변수들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고객의 치즈거든요. 시스템이 기록할 수 없는 살아있는 데이터들 좀 빠르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인 포인트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 드러난 페인 포인트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숨어 있는 페인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식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현재 팀이 실제로 겪는 고통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목표 때문에 겉으로는 티를 잘 낼 수 없지만 실제 뒤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화장실에 혼자 남았을 때, 푸념 섞인 목소리로 내뱉는 영업자들의 탄식. 바로 여기에 진실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혹은 구매자들의 탄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하의 영업자들이 캐칭할 것인가. 자, 두 번째, 개인적 성취 동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결국 B2B2C예요. 회사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모든 이 기업 내에 속한 소위 직업인들은 가장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간은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과연 나의 커리어에 얼마나 기회가 되고 의미를 갖는가가 더 중요한 거지. 회사 차원의 성취?
예, 겉으로는 다 회사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정치적 역학 구조.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누가 반대하는지 영업자는 알아야 됩니다. 부서 간의 이해 충돌과 권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도 알아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데이터만 가지고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훨씬 더 딥다이브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자의 실력은 바로 이 정치적 역학 구조를 어떻게 여하이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가로 집약이 됩니다. 딥다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개인적 성취 요소들을 파악해내는 것. 그것을 전략화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실력인 거거든요. 자, 실패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FOMO예요. FOMO가 아니에요. Fear of Messing Up입니다. 예, Fear of Missing Out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것은 FOMO에 해당하고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잘못된 선택이 나를 이 회사 내에서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가 더 중요한 흐름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구매가 훨씬 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주기가 점점 느려지고 구매 리스크에 대한 해칭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말하지 않는 판단 기준. 뭐 우리가 입찰 시장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것들이죠. 예, 공식 평가 기준 밖의 암묵적인 결정 요소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입찰 시장에서는 프리세일즈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유저 세일즈에서도 눈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다른 경쟁사들도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방점은 지금 여기에 변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세일즈의 성패를 결정을 하는데 형식제의 데이터만 가지고 의지를 했다가 당장 지금 이 순간에 고객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변수들을 놓쳤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변수들은 예측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업자가 직접 끄집어내야만 하는 결정적 치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네 번째 모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치즈를 옮기는 세 가지 행동 루틴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치즈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하우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 그 첫 번째로 통찰적 질문의 기술 역량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정의하도록 돕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단순 정보 질문에서 보다 더 통찰적인 질문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예만 좀 가져와 봤는데 살펴보면 어떤 기능이 필요하세요? 라기보다는 지금 이 팀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든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팀에 어떤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세요? 라든지 언제 도입할 계획이신가요? 라기보다는 언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었을 때 6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의 형식을 보다 통찰화해서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핀셀링에서 우리가 많이 학습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닐라컴의 3만 5천 건 영업 미팅을 분석한 그래서 고성과 영업자는 저성과자보다 묵시적 문제 질문을 10배 이상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 요체가 바로 스핀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스핀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요. SPIN 질문의 형태인데 예, situation, problem, implication, need, payoff question 이 질문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implication question이죠. 바로 이러한 묵시적 문제 질문들을 많이 고객에게 던져줬을 때 고객은 스스로 본인들이
본인들의 숨은 니즈를 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업을 좀 쉽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일즈는 질문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비즈니스인데 질문을 정말 아마추어처럼 하는 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B2B 영업 세일즈 세계에서 이미 검증된 질문 방법론이 바로 이 SPIN 질문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Implication Question과 Needs Payoff Question이에요. Needs Payoff Question, 이 해소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이 고객사 내부에서 회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량이 결국 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뢰 체계화입니다. 자, 질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질문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B2B 영업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객과 상호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릴레이션십에 있습니다. 즉, 이거 아니에요? 한 달 걸릴 거래를 석 달, 6개월, 1년 이상 가져가게끔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또 1억 거래할 것을 5억 거래하고 10억 거래하는 이 에스컬레이팅 된 매출 성과 아닌가요? 이 두 가지를 잘 획득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수많은 전 세계의 세일즈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 그거의 핵심 요체는 결국 실력과 꾸준함과 진정성이라고 이미 정리가 다 됐어요. 이것을 조금 더 분해해서 살펴보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과 창출성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꾸준함과 진정성을 관계 헌신성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비로소 이것의 에,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짧게 좀 살펴보면 성과 창출성은 고객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전문 지식, 업계 동향을 꿰뚫는 인사이트를 제공, 제안이 성과로 이어지는 실적 증명,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형성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관계 헌신성으로 넘어가 보면 고객 중심의 영업 프로세스 구축, 꾸준한 접촉 지원을 통한 고객 가치의 실현, 리스크를 맡겨도 안전장치 설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마지막으로 상호 윈윈하는 기업 프로그램의 제공.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약간은 서로가 크로스오버 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복되어질 수 있어요. 자, 핵심은 마지막에 제가 정리한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객사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서 구매 영향력자들의 개인적인 속출을 파악하는 능력이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옆에 정리해 놓은 성과 창출성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반드시 확보되어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고객과 상호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결국 실력이기도 하고 꾸준함과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해요. 꾸준함과 진정성이 있어야지만이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기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력과 꾸준함, 진정성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상호 무한 루프되어지는 그러한 매핑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 해석의 인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형식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제에 해당하는 시스템 분석과 현장 검증의 끝없는 루프가 같이 상호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여러분이 단순 정보 전달자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크게 세 개의 스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시스템이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뭐 웹 방문, 다운로드 행동 패턴, 구매위원회의 반응 데이터, AI 기반에서의 다음 스텝이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페이지를 뭐 3회를 방문하면은 아, 고객이 지금 가격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는 있지만 단정을 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가격만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격을 봤다라고만 단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스텝 2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영업자가 반드시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팅에서 그게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또 고객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직접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 아닌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을 직접 탐색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단순히 가격 문제 하나 때문에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다른 이슈로 인해서 내부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특정 담당자가 가격 페이지만을 계속 들춰봤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반대 요소를 해칭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을 살펴본 것이지 실제 내부 반대 요인은 뭐 다른 예산으로의 전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드랍되는 요인일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개인적인 이슈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스텝 3에서는 이 데이터로 다시 환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발견된 그 숨은 니즈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조직의 이슈라고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CRM에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패턴을 다시 수정하게끔 해주고 다음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형식지가 주는 아주 핵심적인 효용 가치겠죠. 시스템이 점점 정교해질 테니까요. 그러나 치즈를 찾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지도를 위한 결국 과거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검증 루프를 통해서 영업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시스템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 사이에 대체 불가능한 번역자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형식지의 데이터를 굉장히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좀 경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설사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업자는 사람의 언어와 그 시스템의 언어의 중간 사이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업자의 이 끝없는 현장 루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부로 이제 왔는데 형식지가 제시하고 있는 지도와 영업자가 파악해야 하는 암묵지적 성공의 조건, 그 치즈 사이에 그렇다면 AI와의 분업이 만드는 진짜 경쟁력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우리에게 더 넓은 지도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지도 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고객과 어떤 밀도로 소통하며 마음을 얻을 것인지는 오직 사람 영업자의 몫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I가 제공하는 지도와 영업자가 옮겨오는 치즈, 이렇게 좀 대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형식지와 암묵지의 올바른 분업이 만드는 AI 시대의 세일즈 경쟁력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AI CRM이 제공하는 지도는 이런 것들이었죠. 고유한 자료 정보를 제공해서 검색에 먼저 노출을 한다. 행동 데이터로 관심 신호를 포착한다. 구매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사전에 매핑한다. 유사 고객 성공 패턴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반복 업무나 문서를 자동화로 해서 시간을 확보한다. 형식지가 점점 정교해지는 지도가 된다. 네,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점, 우리가 포커싱 해야 할 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사람 영업자가 옮겨오는 치즈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적 질문으로 숨은 니즈를 발굴해야 되고, 성과 창출성과 관계 헌신성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구매 영향력자 개인의 동기파, 즉 성취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내부에 있는 여러 반대 세력들이 있다면 설득하고 조율을 해야 되고요. 현장 데이터를 시스템상에 다시 환류시킴으로 인해서 무한 루프가 생성이 되고 그것을 체킹하는 것. 그다음에 지도 너머에 고객의 마음, 즉 숨은 니즈를 획득하는 것.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어, 나름대로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설령 데이터가 99%일지라도 승부처는 1%의 치즈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물론 뭐 몇백 년 후에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사이보그형의 인간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저를 아바타처럼 대체를 해서 저 대신 고객을 만나고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역량을 다 갖고 있어서 인간이 정말 필요치 않는 인간 영업자가 전혀 필요치 않는 뭐 그런 세상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분들이나 제가 이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하는 이 생애의 순간에서만큼은 데이터에만 의지하는 것에 편중되지 마시고 결국은 형식지와 암묵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결국 승부처는 어디다? 1%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모두가 다 쓰게 되는 순간 그것은 차별화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경쟁자나 내가 다 쓰고 있고, 경쟁자나 내가 다 99%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어디에서 승부의 키를 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의 치즈에 달려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적으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 치즈는 이렇게 옮겨온다. AI CRM은 더 넓고 정교한 지도를 제공한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러나 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what일 뿐, 결정적 why는 현장에 있다. 치즈, 곧 숨은 니즈는 오직 통찰적 질문과 신뢰의 구축과 데이터의 인관화로만 획득이 된다. AI 시대일수록 성과 창출성, 그리고 관계 현실성을 갖춘 영업자의 가치가 상승한다. 결국 세일즈는 고객의 마음속 치즈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 본질은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예,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B2B 영업에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부디 여러분들 현장 영업에서 AI 시대에 당황하지 마시고 일신후일신하시는 좋은 성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